본인 인지도만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인지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관심병. 정동영 장관께서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훈련을 자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지, 대한민국 군인들이 훈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실탄 자꾸 쏘고 그러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거고, 지금 군사적 리스크가 굉장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가지고 더 나은 나라로, 그리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보수 쪽 인사를 만났어요. 김민수 최고위원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수 쪽에서 환호받은 게 처음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스인사이드나 아니면 SNS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하는데요. 국정자원이 무비자 입국에 맞춰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월요일에 중국 특수부대가 들어온다. 겸사겸사 해서 부정선거 데이터도 지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내가 의심하는 게 맞구나.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계속 이러면 조금 조심이라도 할 텐데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남양주갑의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더군요. 유낙준.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욕설을 퍼부어댔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쓴소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유공자 형님들이 계셔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정동영이란 장관, 통일부장관 이 개새끼가 실탄 쏘지 마라. 실탄 쏘지 마라 이랬어요. 이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년에도 맹벌로로 축제하려면 우리나라가 군인은 사격을 하고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국가에서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개자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냥 조금 진정하시고요. 행사는 해야죠. 보니까 마성 맷돌 마루 축제? 지역 축제인 것 같은데 저기에서 저런 말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유낙주는 어떤 자식입니까? 군인 출신입니다. 해병대 군인. 사령관, 예. 해병대 사령관까지 지냈던 사람이고요. 지난 총선 때 남양주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는데요. 최민희 의원 지역구, 바로 이 지역구입니다. 그때도 방송 토론회 때 그 해병대 최상병 수색 방법이 적절했느냐, 이걸 두고 최민희 의원하고 논쟁을 벌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수색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수색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해병대 병사들이 그 물살 빠른데 강에 들어가가지고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수색하는 수색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비상계엄 직후에 작년 12월에 탄핵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0명 서명에 함께 동참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참, 저 장소가 축제잖아요, 전혜원 원장. 네. 그럼 좀 어울리는 말을 해야지. 축사하러 나와가지고 저런 욕을 합니까? 보통 지역 축제하면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중요한 건 학생들, 어린이들, 가족 단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덕담을 해주고 이게 국민 화합과 통합의 장에 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저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해서 본인 인지도만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인지도 병이 걸린 것 같아요. 한마디로 관심병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최고위원들도 막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은 더 거기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정치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내란 수교하고의 절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말로라도 어떻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정치는 솔직히 말하면 퇴출시켜야 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다음번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거다. 근데 문제는 최고위원들부터 막말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세삥님, 저런 인간이니까 안 뽑아주지. 카렌 0701님, 어딜 나와도 떨어질 놈이네요. 아무개 정님, 맷돌로 갈아불라 학시.
강수영 변호사님, 예.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 특정인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거는 죄가 안 됩니까? 저 완벽한 모욕죄죠. 모욕죄. 네, 공연히 타인을 이제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욕죄 예. 성립되는데 뭐 모욕죄 처벌받고 벌금 얼마 내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뭐 수사를 받으면 오히려 내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 아마 남양주 시장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 그 경선 통과하기 위해서 뭐 주목도도 좀 끌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냥 정무적으로만 보더라도 여기에 민주당이 한 20년 가까이 계속 국회의원 배출하던 지역구인데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색깔론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뭐 키냐는 거죠. 전혀 소구력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발언 내용도 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정동영 장관께서 군사 접경지역,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훈련을 자제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지 대한민국 군인들이 훈련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실탄 자꾸 쏘고 그러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뭐 우리 여러 가지 뭐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군사적 리스크가 굉장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가지고 더 나은 나라로 그리고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북한 쳐들든지 말든지 우린 총 쏘지 말고 그대로 당하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거의 뭐 80년대 70년대에 먹히는 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니까 전혀 지금 동떨어진 정말 옛 군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본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옛 군인이라고 또 다 저러겠습니까? 저건 기본이 안 된 자지요. 남북 간의 평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할 장소는 아닙니다. 지역 축제장이란 말이에요. 뭐 안보 뭐 강연하고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우아빠 헬리님, 저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자도 문제지만 지역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 관계자들이 바로 끈튼가 제지해야죠. 자질 없습니다. 지역 행사가 전당대회입니까? 100번 옳은 말입니다. 지구아빠 헬리님도 이 전문 사회자거든요. 아주 사회를 잘 보시는 분인데. 그 지역 축제는 지역의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관광 관련 분들이 그야말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변호사님 업무방해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 사실상 그렇죠. 업무방해 아닙니까? 다들 불편해서 나가잖아요. 다 불편해서 나가고 욕하고 저기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 자기 때문에 그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받고 저거 준비했던 공무원들은 저것 때문에 또 지역 망쳤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은 일어나서 항의하고 뒷자리에 앉은 어떤 여성분은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안 돼 이렇게 저게 X자를 지금 하더라고요. 특정 정당의 행사도 아니고 아스팔트 집회도 아니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역 축제에 왜 많은 소상공인들이 목을 걸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계엄 터진 이후에 관광객들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한국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저게 뭐 구테타 이렇다 하면서 제일 많이 피해봤던 사람들이 소상공인하고 관광업체예요. 지금 그거 살리려고 다 지자체가 비상이고 제가 사실은 이 K컨처 공약장 하면서 관광업계 분들 보면 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윤석열이 잘못해가지고 관광객 안 오는데 살려달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지역에 오히려 그런 정서를 살펴야 되는 사람이 저딴 말을 합니까? 저거 제가 보기에 소상공인들하고 관광업체들한테 정말 신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군 관련된 일부 인사들이 왜 저런 발언 하나 보니까 사실은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군 출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성공하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김병주 최고위원님, 우리 당 최고위원이시고 지금 우리 당의 국방특위위원장에 김동인 위원장이라고 계세요. 군의 핵심 수뇌보고 국정기획위 안에서도 군 출신의 분들이 와가지고 진정한 보수란 그러니까 진정한 안보란 무엇인가, 보수도 인정할 만한 국방을 강하게 하는 나라, 그리고 방위 산업을 통해서 먹사니즘도 해결할 수 있는 데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성과를 낼 것 같으니까 과거에 색깔론을 끊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부님, 아래 위가 구분이 안 되는 인간들. 입으로 배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국힘당은 요즘에 뭔가가 쓰인 걸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겠지 했는데 김정재 보십시오. 그 전에 곽규택 어땠습니까? 송원석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로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김정재는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죠. 호남에서는
산불 안 나나 해놓고 이거 경상도 사투리라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경상도 말은 나라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말 줄인다고 할 때는 보통 충청도 사투리 가지고 말 줄인다고 얘기하죠. 경상도 사투리가 말 줄인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뭐혀? 이 정도는 돼야 말 줄인다는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투리로. 그리고 사투리에 그런 걸로 사투리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모욕하는 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윤학준 당협위원장하고 김정재 의원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정재 의원이 영남 지역 산불 특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의원 5명이 기권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권한 이유가 산에 임도 건설하면 환경 파괴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반대는 못 하겠고 어차피 통과될 법안인데 우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권표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호남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해서 호남에서 산불 안 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한 부분까지도 왜곡해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말을 한 거예요. 사실관계가 틀리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학준 당협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군사분계선 일대 9.19 군사 합의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기동훈련하고 사격하고 이렇게 하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총 쏘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군이 내려오거나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총 쏘면 당연히 응사하고 오히려 원점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로 슬쩍 바꿔가지고 선동을 했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장래 소란 일고 막 X자 그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슬쩍 돌리면서 바꿔요. 뭐라고 바꿨냐면요. 군인은 사격을 하고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국가에서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또 개 XX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고집 피우듯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톤다운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애초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탄 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선동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는 나중에 만약에 금배지 달아주면은 국민들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재 의원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사투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대구 사람이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이게 평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김정재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의문, 불이 안 날까라는 의문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톤으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인간은 벼락 안 떨어지나는 말을 할 때도 저는 벼락 안 떨어지나 이러면 이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떨어질까 이런 얘기인 거고 벼락이 안 떨어지나 이렇게 이러면은 의문이에요. 근데 김정재 의원은 명백하게 호남은 불 안 나나? 뭐 이건 완벽하게 불 좀 나, 왜 안 나는 거야? 이거예요. 어디 약을 팔아? 경상도 사람 다 웃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이제 이렇게 야당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러면 이게 면죄부가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2월에 포항 방문했었어요. 야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재난을 극복하고 이런 거 위해서는 야당도 언제든지 정부와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었고 오히려 침수라든가 지진이라도 피해받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야당이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몇 번이나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경북 포항 지역구예요. 그런데 그런 영남 지역에 산불 피해 관련해가지고 특별법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뭔가 협조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딴 식으로 망언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 호남을 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저지 정치하는 의원들은 퇴출시켜야 된다. 퇴출시키는 건 누가 하냐? 당 차원에서도 있지만 정어리 여러분, 우리 유권자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빨리 100만 만들어서 정어리가 찍으면 출마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김정재는요, 사투리 핑계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어제 서미화 의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서미화 의원이 맨 처음에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이제 청각이 예민하니까 소리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김정재인 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김정재는 말 습관이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티를 안 내려고 예를 쓰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금방 캐치가 된 거죠. 아, 그렇죠. 지금은 포항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서울시 의원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하고 그랬는데 김정재는 최근에 이 망언 하기 전에 논란이 됐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경북 도당위원장이죠. 여성으로서 처음으로서 도당위원장 됐다고 막 이렇게 통일교회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김정재한테 후원을 한 그런 정황을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수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또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하고 둘이 통화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 나는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통화 내용은 이철규 아니면 김정재인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걸 공개를 했을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던데요. 일단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웬만하면은 만약 3배까지 차이 나면 잘 좀 도와서 단수를 좀 해주십시오. 경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은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저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지금 또 약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상도는 그 뭐 3배씩 차이 나면은 그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좋죠. 이철규 의원이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 경선하면 돈 뭐 이렇게 뭐 오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단수 공천으로 해달라 이런 이제 전화인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요. 저런 전화를 어떻게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있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아마도 당무 감찰이나 이런 걸 뭘 하다가 아하. 내부 자료들이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 경북 지역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경선을 통과하는 게 본선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경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돈을 줘서라도 상대방 후보가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의 그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 그래가지고 다른 경쟁자가 못 나오도록 돈을 주는 행위 자체는 돈을 안 주고 돈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처벌받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이 실제로 저렇게 몇 억이 오고 갔다 그러면 싹 다 전부 다 당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당 혹시 지방선거에도 만연해 있는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만연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을 주시를 해야 된다. 예, 돈 가지고 이렇게 경선 단일화하고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이 지난 9월 4일에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가 나왔었죠. 보도한 내용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이 돼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한 것도 이상합니다. 이게 9월 초에 나왔던 보도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묻힌 것도 이상한데 이거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범죄 혐의, 매각 매직, 그 다음에 거의상 빼박하는 증거에 가까운 건데 그리고 두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언론 보도 과정에서 좀 발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나 당 차원에서 밝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통해서 샅샅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 음성을 듣다 보니까 그 유행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500원입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그래서 5억 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빨리 수사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도대체 매각 매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5억만 오간 건지 근거부기가 오가는지 목걸이가 오가는지 샅샅이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정치 신인들이 돈 없어서 백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김정재 의원이요 전화를 했던 시점이 굉장히 재밌어요. 국민의힘이 당시에 포항 북구가 후보가 되게 많았어요. 4명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서 행정관 출신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던 친구도 한 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친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부영 대통령실 행정관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꽂아가지고 행정관이 이번 총선에 많이 이제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돌았던 시점이에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부영 행정관이
막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경선이 붙는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정재 의원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단수로 날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결국 나중에 가서 경선 붙어서 2인 경선까지 결선까지 들어갔어요. 2인 경선에서 김정재 의원이 이겨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들어갔던 건 그 다음 달이었으니까 1월에 막 불안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수 공천 나 줘. 여기에 경선 붙이면은 후보들끼리 돈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3억이나 5억씩 갖다 주고 후보 포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거 들통나면 국민의힘 다 망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은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받아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해가지고 수사해서 이 진상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재는 김건희하고 안 갖고 왔는 모양이죠. 김건희 통하면 바로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근데 서로 다 김건희하고 줄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동네는 다 김건희하고 전화했고 뭐 만났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마지막 그 나오는 저한테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억을 줬느냐?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 수사를 해야죠. 예. 지금 김정재는 이제 수사해서 거꾸로 털면 나올 것들이 아주 많은데, 자, 다시 막말로 돌아가서요. 요즘에 이제 국힘이 계속 뭐 장애 집회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장동혁 그 연설하는 거 보면은 좀 어디서 배웠을까? 이렇게 막 하면서 뭐 눈을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 웅변 그 방공 웅변대에도 그렇게 잘 안 했는데 아주 촌스러워요. 근데 이제 악하고 뭐 이렇게 악담이나 막말로 따지면 김민수 따라갈 데 없죠. 지금 최고위원인데 이 막말로는 아마 최고위원 윗급이죠. 대표 윗급이에요. 뭐 노골적으로 우리는 극으로 가야 된다, 극단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제 혐중 시위, 중국인들 혐오하는 그런 시위를 계속해서 태극기 부대들이 하고 그러는데, 이자들 태극기 부대라고 안 해야죠, 이제는. 태극기가 달라졌으니까. 어제부터 중국인들의 이제 무비자 입국이 확대가 됐는데, 이걸 이제 막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된다, 335 짝을 지어 다니면서 뭐 화장실도 조심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답답해요. 일단 김민수 얘기를 한번 듣고 생각해 보죠. 한국에 대거 몰려드는 중국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 불평과 국민 안전 문제, 이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나 야외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는 성별을 떠나 335 짝을 이뤄 이동해 주길 바라며, 중국인 등과 마찰 발생 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즉각 신고와 함께 상황을 촬영해 주기 바랍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건 정말 악한 게요. 강수영 변호사님,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네. 뭐 그 틀린 말 했냐라는 것을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전염병 위험 있으니 뭐 손 소독 잘하라고 그랬고,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것을 깔고 하는 아주 비열한 행태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 저런 이야기를 가령 뭐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했으면은 저런 말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본인이 하던 행적과 본인이 최고위원까지 되는 과정에서의 극우적 행태를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저렇게 다시 한번 많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수많은 이제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삼으려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저런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마치 모두가 전염병의 매개자이거나 무슨 난동을 부릴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
지금 중국 쪽에서는 기사 보면은 서울이 그리워가지고 눈물이 난다. 서울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내 최고의 여행지가 서울이었다. 그런 글들 지금 틱톡이나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나라 와서 돈 많이 쓰고 우리나라 좋다고 뭐 향수병 걸린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는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하니까 저런 게 만약에 외신을 타고 알려져 보세요. 얼마나 국익에 손해를 미치며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손해를 끼칩니까? 겨우 자기들 그 구글 코인 한번 먹어보겠다고 저런 식으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김민수 최고위원의 호를 깽판 김민수 최고위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바가 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주요 지점에 가서 현중 시위하는 사람들, 거기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장사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숙박하는 분들 피눈 물리게 하는 영업방해이자 소상공인 죽게 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인 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하는데 제가 관광객분들 만나봤다니까요. 그분들이 중국인 관광객 급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특수를 풀고 또 하나 한한령 같은 문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좀 풀어가기 위해서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 누구 때문에 무너졌냐고요. 윤석열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관광업계도 울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각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서 이렇게 깽판 놓는 발언을 합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아무리 야당의 정치인들이지만 너무하다. 국익도 국익이고 소상공인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파괴하는 행동 안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 이제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미 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중 관계가 무역이나 관광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업계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뭔데 나가서 깽판 피웁니까? 본인이 그 소상공인들한테 이거 다 물어줄 거예요? 관광업계 피해보면 물어줄 거예요? 그리고 앵커님 제가 속보가 하나 들어온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을 대상으로 땡땡땡을 하겠다라는 협박글이 올려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땡땡땡이 뭐죠? 테러를 하겠다고? 칼부림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아침에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걸 말려야 될 이런 자들이 조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 조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코로나 때 미국에서 일부 극우자들이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코로나 전염시킨다라는 그 글이 올라와서 거기에는 우리 교포들이 특히 여성들이 폭행에 타깃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 국가의 상대로 이렇게 테러하거나 이런 걸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결국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김민수 전원자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계속 부정선거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나쁜 것을 전파시키는 그런 그 바이러스의 근원이에요. 이번에도 김민수가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난 걸 가지고 이게 화재냐 방화냐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지아 사태 발생했을 때 미국 내 마가 세력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색깔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 거 다 뺏어가는데 내쫓길 잘했다. 막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전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보수 쪽 인사를 만났어요. 김민수 최고위원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수 쪽에서 환호받은 게 처음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국민의힘 대변인도 하고 계속 정치 활동을 했잖아요. 출마도 하고. 출마하다가 제대로 이제 되지도 못하고. 분당이니까 지역구가. 근데 결국 거기서는 막 열심히 얼굴도 알리고 뭘 노력했는데 막 보수 쪽에서 자기한테 막 우리 최고위원님 와가지고 막 악수하고 막 너무 말씀 잘하신다. 이런 반응을 못 받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계엄이 합법이라고 그러고 막 과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고 막 현중 얘기하고 이러면은 막 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러주는 거예요. 여기 취해버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국힘을 지지했던 전통적인 보수층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극우의 찌끄레기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 극우표의 지지로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자기는 마치 국힘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찌됐든 간에 당내 경선 뚫지 못하면은 후보가 되지도 못하니 경선 못 들어가지고 이번에 후보가 못 됐었거든요. 지난 총선 때. 경선 뚫으면 된다. 뚫으면 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환호를 해주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김민수 이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극우 쪽의 논리로 서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중국 혐오 계속 하는데 이게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황교안은 끝까지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 19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우한 폐렴이라고 썼어요. 이건 중국에서 무조건 그냥 딱 특정을 지어놓고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끝까지 그랬던 거거든요. 트럼프도 아마 그때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타겟을 정해놓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르지 않고 계속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중국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자들은 싸우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계속 조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레드 컴플렉스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그 예전의 냉전 논리를 새로 좀 개량을 해가지고 10대, 20대에게 소구력이 있는 패턴으로 바꾼 게 현종 정서예요. 10대, 20대들은 북한에 대한 혐오, 그런 것들 별로 감이 없어요. 전쟁으로부터 너무 멀리 태어났고.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문제라든지 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편견들이 심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중국 편 드는 사람 곧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나쁜 자들이야. 단순하게 이 논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 얼마나 손해가 미쳐지는지 이런 것도 논외로 하고 감각적으로 선동하는 거에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뒤쪽의 일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이름 석자 한번 거론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시원하게 욕만 해도 내가 주목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나만 살아보자는 이기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장동혁 대표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동혁이 당대표 된 것도 이 맥락에서 대표된 거잖아요. 근데 막상 대표되고 나서는 갑자기 또 합리적인 척 하면서 메시지를 막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정쩡해져서 지금 정치적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자기가 저렇게 인기를 끌니까 저러다가 또 필요성이 있으면 금방 또 다른 입장으로 막 바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 가지고 자기 철학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런 사람들의 말을 여유 있게 기다려줄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유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정치계에서 퇴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요즘 극우 세력들이 천멸중공이라고 하는 글자 쓴 거 티셔츠 입고 다닌다잖아요. 천멸? 예, 천멸중공. 하늘이 중국을 멸망시킬 거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디스인사이드나 아니면 SNS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하는데요. 국정자원이 무비자 입국에 맞춰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월요일에 중국 특수부대가 들어온다. 겸사겸사해서 부정선거 데이터도 지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내가 의심하는 게 맞구나.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감정이 고양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테러를 저지르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한국인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면 마가 세력이 인정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꼬라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중국인 취급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또 기세 등등해서 중국인을 또 같은 취급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WTO에서 우한폐렴이라는 것을 자제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과학적인 것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도시나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를 유발시켜서 폐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마 우리 패널들 이 발언 누가 따가지고 너네 중국 편이야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WTO 차원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WHO. 그러니까 WHO가 그럼 뭐 친중 세력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말을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서울에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 특정 어떤 감염병의 첫 번째 발생지가 서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서울 폐렴이다 이렇게 쓰면 서울은 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각 국가가 도시가 혐오를 발언하는 써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WHO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태를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친중이다 이래서가 아니라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양국 관계라던가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실익이 있다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광객 숫자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2천만 명이 들어올 예. 거라 그래요. 네네. 이거는 이탈리아 로마 같은데 관광객 숫자랑 비슷한 거 아니야? 처음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국적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인이 아주 일부가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단체 관광객으로 들어와 봐야 올해 많이 잡아야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상치가. 그럼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뭘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걸 또 현중으로 활용해가지고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저는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국인들 관광 오는 거 환영해야죠. 우리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명동에 한번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예. 삼겹살집 사장님이 알아보고 오셨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은 언제 풀리는 거예요? 언제 풀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특히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 관광 문화가 다른 서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중국은. 그러면 식당이나 이런 데 단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중국인이 단체 관광객이 빠지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요.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공급망을 재편한다고 해가지고 중국하고는 뭐 어떤 교류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문화 교류, 관광객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중국 관광객 막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경제에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교류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내보내라고 하고 국정자원에서 일부러 중국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불냈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 이거를 공당에서 용인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는 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변함없이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반국가 세력은 강력한 척결이 답입니다. 그러셨는데 윤석열이가 보낸 줄 알았습니다. 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앵커님? 그 중국의 한한령 이후에 우리나라의 K컬처 업계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었고요. 그러니까 뭐 K-팝, 게임,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산업 등등이 중국과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친중 세력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수천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을 봐서라도 김정재 의원이라던가, 아마 김정재 의원도 있지만 김민수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손실 보는 거 다 물어주실 생각이세요? 전 마음 같아서는 집단 소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귀를 더럽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정말 국힘은 좀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